자, 4월 10일 오늘 목요일 국내 야구 5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는 오릭스 피해자였고요. 예, 그리고 느바 한 박스는 잘 가져왔다. 좀 속상한 날이고 멘탈이 터지는 날인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잘 잡아야 되겠죠. 조합이라든지 표가 전체 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라이브나 다시 보기 동영상 아무 영상이나 요 금액대로 쏴주시면 제가 맞게 보내드립니다. 스티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패키지 구매하시면은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다. 자, 어제 크보는 제가 생방송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 좀 꼬름하다고 생각했던 경기들을 두 경기를 찝어드렸는데 SSG하고 한화 이거 이 두 경기가 정확하게 역배가 났습니다. 냄새를 냄새가 살짝 났는데 역배가 났네요. 오늘도 냄새나는 경기를 좀 찾아보지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두산 한화. 잠시만요. 응. 자, 어제 경기는 5대4로 한 점 차로 한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실책들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근데 두산이 좀 수비는 좀 아쉬워 그지? 야수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개편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좀 수비가 좀 아쉽긴 하다. 지금 4경기 연속 실책이네요. 두산. 일단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그래도 타격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쨌든 플로리알 이 친구가 조금 빠따를 좀 돌리고 있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고 상위 타선 타자들도 안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리 한화가 빠따 기대치가 낮아도 그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고 일단 어제 경기들을 좀 복귀해 보면 어제 양팀 불펜들 모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3명, 두산 5명 나왔는데 불펜 쪽에서 득점이 안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둘 다 불펜 기대치가 좀 있고 빠따 기대치는 조금 좀 낮은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불펜에서는 실점이 안 나왔다. 자, 오늘은 잭 로그가 선발로 나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일단 디셉션이 좋고 팔각도가 유니크하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볼질이 너무 꾸준하다는 부분에서 볼질이 지금 경기당 2개, 3개,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점도 4, 4, 3 이렇게 나오고. 경기 초반에 그래도 조금 낯설음으로 좀 잘 던지다가도 경기 중후반에 뽀로록 무너지는 이런 케이스도 좀 덜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9위, 크보를 압도할 만한 9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유니크하고 특이함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좀 보여지긴 하나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재구라도 좋든가 9위가 좀 약하면 라이언 와이스는 이제 뭐 지난 시즌에는 잘 던졌는데 시즌 출발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3경기에서 4실점, 3실점, 5실점 이렇게 하면서 ERA가 6.89로 좀 상태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뜯어봤는데 이 선수가 최대 장점이 최대 장점이 이제 구위하고 스위퍼거든요. 직구 구가 빠르고 이제 스위퍼가 좋은 이런 선수란 말이야. 근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구속에는 문제가 없다. 구속은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 근데 변화구별 데이터를 보니까 스위퍼가 지금 조금 좀 말을 안 듣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볼질 문제도 있고 이렇게까지 볼질이 심했던 선수가 아닌데 지금 경기당 볼넷이 4, 3, 2 경기당 3개씩 주고 있죠. 잭로그, 와이스 둘 다 지금 경기당 3개씩 볼넷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위퍼가 좀 말 안 듣고 있고 제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전형적으로 좀 시즌 초반의 문제로 좀 봐줄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경기를 좀 안 좋았잖아. 슬슬 좀 좋아질 타이밍을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저기 우타자한테 굉장히 좀 강한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스위퍼가 우완투수고 스위퍼가 주목이기 때문에 우타자한테 좀 강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타 라인이 메인인 두산한테는 좀 강했어요. 지난 시즌 6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조금 올라올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세 경기에서 좀 안 좋았다. 그럼 슬슬 좀 좋아질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상대 전적에서 강점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잭 로그, 와이스 둘 다 좀 볼질한다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은 일단 잭 로그는 어떤 낯설음, 와이스는 상성적인 측면, 볼질만 안 하면은 괜찮게 좀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그래서 양팀 투들 살짝 좀 기대치들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저는 오늘은 하나를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예, 그래도 선발에서 우위가 와이스가 있고 선발에서의 우위만 잡아낸다고 하면은 하나 불펜이 좀 꽉 막아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하나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상대 전적에서 우위 그리고 충분히 올라올 만한 타이밍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하나 역, 풀, 전반 한화승. 언어버는 그래도 7.5는 기준점이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은 드네요. 양팀 다 뭐 불펜도 얼추 잘 맞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양팀 선발들이 좀 볼질이 있다는 점에서 7.5로 언더 보기에는 조금 좀 빡센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롯데기아. 어제 그제 기아를 잘 봤고요. 예, 기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어제는 3대 1, 3대 1. 그저께는 5대 4. 타이트한 경기 끝에 지금 기아가 그래도 살금살금 좀 이기고 있다. 최근에 이제 불펜들이 조금씩 좀 좋아지는 감이 있다고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아가 어찌 됐든 간에 어제도 불펜에서 실점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15대 15 맞대결이었던 선발 매치업 3대 1로 마무리가 됐네요. 어제는. 네. 자, 오늘 수입전이죠. 예, 오늘 기아가 이기게 되면 수입인데, 오늘 선발이 찰리 반즈하고 윤영철이 맞붙습니다. 일단 찰리 반즈도 지금 출발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예, 제가 올 시즌은 좀 그래도 좀 꼬름할 수 있는 시즌이긴 하다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4년차, 3년차, 4년차 외국인들은 좀 의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시즌 초반에 조금 좀 컨디션이 좀 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요. 솔직하게 뭐 조금 더 봐야지 알죠, 이 부분은. 예. 어쨌든 지금 상태는 좀 좋지 않고 KT전에 한 경기 그래도 홈에서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있어요. 7이닝 1실점으로 잘 던진 경기 한 번 있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기아도 뭐 탈감이 뭐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우타자들이 요즘 메인이기 때문에 이 우타 상대 이런 점들이 오늘 좀 관건 될 것 같다. 최근에 믿을 수 없는 선수긴 한데 뭐 갑자기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긴 하죠. 예. 자, 오늘 기아 선발은 윤영철입니다. 영철이 시즌 첫 번째 경기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키움전 등판에서 2이닝밖에 못 먹었고 6실점. 이날 좀 실책이 좀 껴있어가지고 자책점은 2점뿐이긴 했지만은 이 경기에서 볼질도 좀 나왔고 수비 실책 영향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등판은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영철이가 그 롯데원정에서 좀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그동안 2023년도, 2024년도 성적들을 보면은 홈에서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원정에서 네 경기 5실점, 3실점, 5실점, 2실점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역대로 보면은 네 경기 2패에다가 ERA가 8.6이야. 그러면 이제 롯데가 빠따를 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롯데가 지금 홈에서 다섯 경기를 치르면서 두 자릿수 안타를 치지 못한 경기가 딱 한 번뿐입니다. 제 경기, 그제 경기도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10안타, 12안타, 12안타, 11안타, 8안타 하면서 타격은 조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롯데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던 영철이가 오늘도 타격감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롯데가 오늘은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수입전인데다가 홈에서 좀 강한 롯데 그리고 기아가 이기고 있기는 하지만 기아도 사실 경기력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죠? 롯데 불펜 상대로 좀 시원하게 빠따를 못 치는 부분도 좀 아쉬울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팀 내 에이스 반지 대 영철이가 만난다. 이것만으로도 롯데를 볼 만한 요소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배당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롯데를 보는 게 맞다. 롯데 승, 마,
전반승. 언어보가 조금 걱정스럽네요. 아, 근데 이 배변 나왔구나. 원래는 9.5에는 저는 오바를 보려고 했었던 경기거든요. 근데 배변이 나온 경기는 패스 또는 언더로 틀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변 나온 경기들은 재수 없어서 패스하는 걸 추천. 전반 롯데승까지 볼게요. 오늘은 롯데. 다음은 삼성 소수지. 어제 조금 제가 꼬름하게 봤던 경기죠, 그렇죠? 앤더슨이 갑자기 뭐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불펜 싸움이 들어가면은 SSG가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는 불펜 싸움에서 역시 SSG가 승리를 거두면서 한 경기를 좀 가져갔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죠. 어제 그래도 김재현하고 임창민이 뭐 한번 무실점 한 거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네요. 최근에 둘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스스지가 지금 이기려고 하면은 뭐 빠따를 많이 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득점하는 것들을 보면은 빠따가 크게 친 경기가 8득점하는 경기 빼고는 다들 잔잔하거든요. 2점, 3점, 3점, 2점. 스스지 이기려면은 불펜 싸움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현 시점 기준으로. 자, 오늘 그 부분이 가능한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원태인입니다. 원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캠프를 제대로 치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일단 두 경기에서는 그런 대로 좀 괜찮긴 했습니다. 빠따가 좀 약한 두산, 한화 만났다는 건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5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나름대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피칭을 좀 보여줬고 첫 경기에서는 조금 좀 커맨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좀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좀 나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원태인이 구속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즌 144인가 평소에 그런데 지금 147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컨디션이 좀 좋다 할 만한 것 같고 앞선 두산, 하나 만큼이나 빠따가 좀 약한 게 SSG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괜찮은 피칭을 예상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SS 상대로 좀 원정 가서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꽤 좀 잘 던졌던 원타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김광현은 지난 시즌에 워낙 이 선수가 부진했다 보니까 뭐 절치부심 준비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이스가 얼마나 갈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김광현은 지금 88년생 나이가 많은 선수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부진한 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선수 로케이션 피처가 아니야. 그리고 변화우가 슬라이더 빼고는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위가 떨어지면은 이 선수는 직구 슬라이더 위주의 투수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근데 지금 김광현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구속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 나이가 있으니까.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속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직구 슬라이더가 조금 먹히고 있다. 이 부분은 삼성전에도 좀 유효하다고 봐요. 김광현은 직구 슬라이더 투수기 때문에 직구 구위만 받쳐주면 좌타자가 많은 삼성 상대로 강점을 볼 수 있거든요. 김광현이 원래 폼이 좋고 할 때는 좌타자 상대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 시점의 김광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 구위가 빠질지 몰라요. 이 구위가. 나이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구위가 계속 유지가 안 돼.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역대 김광현은 삼성전에 굉장히 강한 투수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난 시즌엔 좀 많이 상쇄가 됐죠.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첫 경기에서는 좀 잘 던졌는데 이 경기에서 또 볼넷이 4개나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원정 경기에서는 3이닝 4실점 이 경기에서도 볼넷이 6개 나왔어요. 두 경기에서 볼넷을 10개를 줬거든, 10개를. 이거를 뭔지를 해석을 좀 해보면, 김광현은 지난 시즌 홈에서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라팍은 홈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피홈런을 엄청 맞았기 때문에 그 피홈런을 많이 의식했다라고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라 할 만하다. 최근에 9위로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기는 하나 지난 시즌 김광현의 발목을 잡았던 이 피홈런 문제는 이 라팍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SSG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원태인 대 김광현 매치면은 그래도 저는 원태인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삼성승, 삼성 전반승. 언어바가 조금 어렵네요. 일단 투수들도 좀 기대치가 있고 SSG 빠따 기대치, 불펜 양팀 뭐 쏘쏘 이런 거 감안하면 언더를 좀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어제 불펜들을 조금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 하고 김강현이 지금 계속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살짝 좀 걸리는데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KT. 이 경기는 선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원석하고 볼쟁이가 나왔어. 오바 찍고 싶죠. 근데 KT가 여러분들 개막하고 한 경기 빼고 전부 언더거든요. KT가 누굴 만나든 한 경기 빼고 전부 언더였어. LG전 한 경기 빼고. 일단 어제 경기는 헤이수스가 좀 역시 이제 제 예상대로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헤이수스가 3행 던지면서 좀 햄스가 어디가 좀 안 좋았죠. 어디 3행 던지고 볼넷 3개 줬고 피안타도 3개 맞았고 좀 위태했는데 오히려 불펜 돌린 게 KT한테는 뭐 잘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펜을 좀 많이 썼단 말이야 어제 그제. 어제 그제 불펜을 좀 많이 썼어요. 이제 이거는 좀 오늘 리스크를 할 만하겠죠. 시즌 초반에 이강철 감독은 불펜을 좀 많이 잡아 돌리는 감독이긴 한데 어제 그제 조금 많이 써가지고 오늘 불펜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오늘 선발 오원석이 나오는데 오원석 뭐 두 경기 5이닝 무실점 한 경기 LG전 4.1이닝 5실점. LG전에 뭐 탈탈 털려버렸죠. 두 경기에서 볼넷도 5개, 3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KT에서 오원석을 어떻게 고칠지는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그죠? 지난 시즌하고 크게 달라졌는지는. 그리고 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 NC전에 정말 지도키도 안 좋았습니다. 지도키도. 네, 지난 시즌에는 NC전을 좀 의도적으로 좀 피해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도에 5경기 등판해서 ERA가 6.65, 2승 2패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원석이랑 바뀌지 않음이 뭔 말이야? 아무튼 NC전에 안 좋아가지고 스스지가 작년에 롯데를 좀 확 걸러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NC가 두 경기 좀 빠따를 좀 못 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박건우가 좀 뭐 빠진 것도 아쉽다 할 만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키움전 또 뒤에 경기에선 7득점, 8득점 했단 말이야. NC가 오늘은 좀 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볼질도 조금 있는 편이고 원석이 역시 오늘 위태로 올 수밖에 없다. KT 불펜 운영 어렵다. 반대 선발은 라일리 톰슨인데 얘도 좀 답이 없어요. 그죠? 얘도 경기당 지금 볼넷 3경기 던졌는데 볼넷을 보면 5개, 6개, 3개 볼넷을 진짜 너무 많이 주거든요. 이런 볼넷 많이 주는 선수들은 진짜 적시타 한 방 맞으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팀 선발 다 뭐 볼넷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바 쪽으로 배당이 좀 빠지는 것도 좀 납득은 가기는 합니다. 납득은 가기는 하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KT 사이드를 보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입전일 때 제일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불펜인데 KT가 불펜 운영이 조금 어렵다. 원석이 NC전에 좀 지도키도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NC를 보는 게 맞고 라일리 톰슨도 볼쟁이라서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있긴 있거든요. 기아 원정 가가지고 5.1이닝 2실점 2자책. 그리고 KT는 어떤 투수든 또 에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NC 쪽으로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좀 고민이 돼요. 그죠? 선발들만 보면 오바 찍고 싶긴 한데 또 KT 빠따 불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10점 오면은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KT가 지금 거의 언더 게임을 하고 있는 팀인데 10점은 좀 긴 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NC도 이틀 연속 빠따가 좀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NC. 어느 분 언더 보겠습니다. 오원석이랑 바뀌지 않음이 무슨 뜻이에요?
선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음, 뭔 소린지 모르겠고. 다음 경기는 LG 대 키움입니다. 예. LG 대 키움이고요. 어제 일단 로젠버그 일단 처음 만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잘 터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로젠버그가 어제 굉장히 잘 던졌다. 각성 모드로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LG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지? LG도 타격감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타격감이 한번 꺾일 수 있는 타이밍도 이제 됐다는 생각은 좀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메이저리그도 보시면 그렇게 뜨거웠던 팀들이 계속 가진 않거든요. 예, 뉴욕 양키스 진짜 미친놈들인 줄 알았거든요. 못 쳐요, 요즘. 예. 그 다저스 못 쳐요. 지금 빠따 좋았던 팀도 누가 있냐? 아무튼 빠따감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단 말이야. 예, 뭐 샌디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LG가 빠따 타격감이 한번 좀 죽을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은 이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타격감이 좀 다운이라는 거는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오늘 선발은 하영민 대 임창규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하영민 같은 경우는 첫 경기는 좀 안 좋았는데 두 경기에서는 좀 잘 던졌어요. 예, 홈에서 두 경기 7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잘 던졌기 때문에 오늘도 또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이 하영민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성공 못한 이유가 체인지업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인지업 때문에 좌상바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안착을 못했고 스플리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서 선발에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고 자상바 문제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LG 좌타자가 많은 LG를 만난다는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두 번 만났을 때 LG를 두 번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새로 장착한 구종 이런 효과도 좀 봤던 것 같아요. 5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근데 시즌 후반에 만난 세 경기에서는 점점 실점이 좀 늘어나거든요. 3, 3, 5 이렇게 좀 익숙함도 생겼을 것이고 하영민이 또 풀타임 처음 돌다 보니까 시즌 막판이 좀 약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지난 시즌 5번이나 만났다는 점 그리고 자상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까지 감안하면은 앞선 경기처럼 꽉 피칭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LG가 이제 한풀 꺾일 만한 타이밍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임창규입니다. 일단 앞선 두 경기에서는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그죠? 하나전은 9이닝 무실점 완봉. 두 번째 경기에서는 또 완봉 다음 경기 후유증이 좀 있긴 있었죠. 피안타를 많이 맞긴 했는데 출루 10출루까지 줬는데 그래도 5.2이닝 1실점으로 위기들을 잘 넘겼다. 지금의 창규는 역시나 이제 좀 기대치를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창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키움전에 조금 좀 약하긴 약했어요. 키움전 홈 원정 성적들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좀 리스크로 볼만하나 임창규 일단 뭐 좀 지금이 괜찮은 폼에 있다. 그리고 키움도 타격감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임창규도 좀 비슷비슷하게 좀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 정도는 들고요. 선발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치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불펜이란 말이야, 그죠? 선발은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불펜인데 불펜이 이제 키움이 이제 어제는 로젠버그가 길게 던졌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오늘 길게 던지지 못하면 이 불펜 불안감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어제는 주승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나오진 않았지만 글쎄 오늘 저는 7이닝 이렇게까지 먹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민이.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LG를 한번 볼만한 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제 박마이가 팍 죽어버린 부분도 있는데 이걸 배당을 채우려면 핸디까지 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영민이 몇 이닝 던져줄지가 관건인데 그래도 오늘은 LG 뭐 1마인 정도까지는 볼만한 날 아닌가. 근데 타격감은 한 경기 정도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어제 그냥 단순히 낯설음 때문인 건지. 오늘도 못 치면 이건 타격감 다운으로 봐야 되거든. 자, 오너버는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창규가
키움 원정 좋지 않았다. 하영민도 조금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둘 다 조금씩 맞을 것 같고 이제 불펜에서 언어가 결정될 것 같은데 키움 불펜 오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경기 5경기 쭉 알아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